네,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계속 올라가요. 네,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자, 이런 장은 누가 뭐래도 강세장이고 상승장이죠.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런 상승의 흐름을 따라서 쭉 진행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제 26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넘길 것인가? 근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600포인트 넘어가면 어떻고 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거,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2600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증권사 전망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내년도 증시 전망치 중에 최저치가 2600포인트, 그 다음에 3000포인트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더 빠르게 조기 달성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가는 거, 이런 거는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종목들 중간에 팔지 말고요,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 격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페이퍼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도 이제 무료 종목으로도 많이 들었었고 바닥에서 주워 담은 종목인데 상한가를 가게 돼서 큰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2595포인트, 최고치는 2597, 98까지 갔는데 2600을 찍으면은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지수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약간 변화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꼭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과매수 국면을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과매수 국면 진입을 하고 나서도 주가가 추가 상승들을 더 많이 보였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과매수 국면에 이제 막 초입으로 들어간 시점에서는 경계는 해야 되지만 더 흥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과매수 국면이 더 과열이 되고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 6월이나 8월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땠냐면은 분위기가 일단은 저거죠. 그 동학개미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뭐가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외국인이 주도하게 되면 개인들이 주도할 때는 좀 다릅니다. 개별주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 단기간에 쏠림 현상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집중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률은 시장을 끌어올리고 또 종목의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되겠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6월이나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과매수 국면과는 조금 다르게요. 종목 간 상승률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몇백 프로씩 터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흐름도 좋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참여 중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승률 같은 부분들이 몇백 퍼센트씩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략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서 배당과 함께 시세 차익을 같이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보다도 지금은 이제 투자금 대비 발생되는 수익금,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군들에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아직 과매수가 아닙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률은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종목들을 지금은 매도할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잘 견지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변화가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 매도가 아니라 홀딩, 유지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요, 4,600억. 지금 아침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연기금조차도 지금 순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주식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일부 쪽으로만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골고루 퍼져 대형주 쪽에서도 시총 상위권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작죠.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40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시장을 잡아먹을 만큼의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 워낙 매수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 업종별 현황 잠깐 보시면은요, 대형주 시가총액, 그 다음에 제조업,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주, 금융주, 운송장비, 철강금속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주체들이 선호하는 거, 대형주나 전기전자, 뭐 뻔하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조금 더 투자에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테마주적으로 본다면 오늘 페이퍼코리아가 상한가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모습, 아침부터 빵 치고 올라가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일단 매수 잔량적인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죠. 50만 주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냥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상한가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조금 뭐 상한가가 풀려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격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페이퍼 코리아는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가였지만 뭐 한국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급등 정도만 유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림 포장도 현재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포장재 쪽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아마도 이제 한국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퍼 코리아가 지금 새롭게 떠오른 강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류도 지금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기다리는 조정 이런 것들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정이 5,500원까지 들어오면 좋겠다 싶었지만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 나오는 것처럼 포지션들이 다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지금 먼저 이제 기관들 거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물량을, 어떤 종목들 사고 파는지 좀 보시면은요, 지금 그 기관은 금융주 쪽 순매수가 좀 있어요. 신한지주 쪽의 움직임이 우상향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제 분위기를 완전 바꿔놨죠.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지션들은 일단 금융주 쪽 기대감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게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뭐 KB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은행주 쪽의 움직임들 계속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 쪽 순매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수가 좀 있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등이 빵 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추세가 약하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 매도하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지금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다고 치더라도요. 단기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 LG화학은 네, 지금 73만 5천원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도 있을까요?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 그래서 시장의 주도가 어떤 것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주도주에 대한 포지션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11시 10분이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1등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순매수 전략이 들어갔고요. 셀트리온이 올라오면서 바이오톡스텍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화이자 쪽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 그 다음에 하이닉스, 지금 순매도 있던 것들이 다시 순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네. 외국인들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가 3등, 4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요, IT, 배터리 뭐 이런 쪽, 지금 정부 정책에서 주도될 수 있는 것, 또 미래 먹거리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 약세공을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약화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 지지선일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횡보 흐름들은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일단 쉬어가는 구간들이 길다. 이런 거죠. 대신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처럼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뭐 많지 않았거나 이런 종목들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바이든 쪽이죠. 그 뉴딜 테마, 그 다음에 그린 테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수익을 계속 늘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뭐 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가만히 계셔도 수익이 나는 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을 이끌어 나가시고 시장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시장과 맞서지 말고요. 나 분명히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그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응을 다시 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오후 동안에도 또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